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4차원 생활의 평가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유튜브 두 달여의 노출수에서 많을 때는 5, 6천이었고 최근에는 100 미만으로 아주 미약하답니다. 조회수도 아니고 그저 영상 노출수가 이렇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에 올려놓고 도움을 받고 있지요. 그래도 추가적인 조회수는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저조한 조회수일지라도 멋대로 조회수가 없으므로 바꿔지거나 조회수가 작아진다면 시스템의 오류이거나 고의적인 상황조차도 생각하게 된답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항상 한두 번 이상은 직접 조회를 하고 있지요. 어쨌든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주장하는 견해를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상담사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2019년 하반기부터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던 당시의 상황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던 당시는 4차원 생활의 사회적 환경이 현재의 상황과 아주 달랐답니다. 4차원 생활의 고통과 분노는 폭발지경이었고 4차원 생활을 누구도 서로 공감할 수 없는 속박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의 사회고발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만 4차원 생활의 글솜씨가 부족하여서 시간이 갈수록 관심은 멀어지기도 하였죠. 특히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의 방해로 페이스북에 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자신들의 사람들을 페이스북에 친구로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회고발의 당사자가 이들과 함께 한다는 오해를 만들어 놓기도 하였답니다. 사회고발의 페이스북을 차지한 이들과 전혀 다른 피해자들은 주저하는 상황도 있었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불신의 환경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SNS 운영 초보자로서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였고 지금도 미숙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페이스북 친구를 완전히 차단하고서 운영해보기도 하였답니다.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은 그를 가장 필요로 하였거나 이용하였던 이들이었고 글의 모든 내용을 돌려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돌려본 것이지요. 나중에는 자신들의 것으로 모두 바꿔놓고서 이용하게 되었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정부패와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비리가 나오는 상황을 모두가 돌려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한번 퍼가서 필요한 부분만 돌려보고 자신들의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는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죠. 페이스북은 유튜브처럼 조회수가 카운트도 안 된답니다. 자신들의 집단 속에서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기에 개별적인 조회를 막아놓았겠지요. 카운트가 되지 않는 페이스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4차원 생활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주변의 상황으로 확인한다면 이들의 집단에서는 추후에 누가 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고발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결정이 가장 어렵고 모든 것이지요.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이 알려진 오늘날에도 4차원 생활의 모습을 직접 논한다는 결정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요. 4차원 생활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사회적인 인식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행동으로 옮겨놓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과거이든 현재이든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방해를 받는 것은 매한가지 상황이지만 과거는 4차원 생활의 비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던 환경과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을 1초라도 빨리 알려놓아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글의 짜임새는 매우 부족하였죠.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악용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막아놓고 싶은 성급함 때문이었죠. 글을 작성한다면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글을 올리기 전에 그 한두 시간 안에 그들은 벌써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놓거나 바꿔놓는답니다. 좋은 것은 자신들이 먼저 해놓았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상황이 그 중에 하나이지요. 이들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어놓았고 바꿔놓았답니다. 4차원 생활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의 글솜씨도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4차원 생활을 사용하여 방해한다면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이지요. 4차원 생활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은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민이 4차원 생활의 현재의 상황을 직접 알고 있다는 직접적인 공감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었죠. 소윤섭의 팟캐스트의 모든 동영상을 보면 페이스북의 글의 짜임새보다는 훨씬 낫답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답니다. 페이스북의 글의 짜임새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 원인은 탈고와 편집에 치중하였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4차원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지만 페이스북에서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을 이미 알려놓았기 때문에 조바심과 성급함은 많이 감소하였답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 4차원 생활의 사회 고발은 4차원 생활의 고통과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에게는 피난처와 같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글솜씨가 아무리 미진하였더라도 4차원 생활의 고통과 분노를 자신 혼자서만 겪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불안감은 작아졌답니다. 이들도 4차원 생활의 부조리는 자신 혼자서만 겪지 않는다는 상황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혼자만의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답니다. 하지만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일탈의 확산 속에서 4차원 생활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답니다. 사회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서로 인지하고 있어야만 사회 질서는 조성될 수 있지요. 2019년 하반기 이전과 이후에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모습은 왜 서로 달라졌을까요? 2019년 하반기 이전에서도 4차원 생활은 각자가 암묵적이고 간접적으로 겪고 있었는데도 4차원 생활의 고통과 분노와 불안감은 왜 그리도 증가하고 있었을까요?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알고 있더라도 불안감은 상당하답니다.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혼자만의 고립감에서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4차원 생활은 원래부터 암묵적이고 간접적으로 살아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황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을 집단적으로 일으켜 놓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4차원 생활의 선발주자처럼 4차원 생활의 일탈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4차원 생활은 원래부터 사회적인 일탈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답니다. 4차원 생활의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았으면서도 이들은 뭐하러 글을 올려놓느냐는 비난을 하였답니다. 이들도 고립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지요.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한국 사회를 다소 추스려 놓은 것으로 이들의 큰 책임마저 가볍게 해주었는데도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었지요. 사회 고발의 글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의 일탈은 확산되었다고 한답니다. 만약에 페이스북의 사회 고발의 글을 한국 사회와 한국민이 조회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말해주었던 것으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다소 추스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2019년 이전에 자신들의 집단과 한국 사회에 말해왔던 내용들이 2019년 이후에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들과 일치하는 상황 속에서 2019년 상반기 이전과 이후에 한국 사회는 무엇이 다를까요? 2019년 하반기 이전에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에 좋은 상황들이 알려져 있었더라도 그 실천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지요. 4차원 생활을 옳은 것으로 하자는 다수의 사람들의 공감은 희박하였답니다.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4차원 생활의 독과점만 이루어 놓았죠. 4차원 생활의 좋은 상황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말하면서도 4차원 생활의 독과점만 팽배하였답니다. 한국 사회의 다수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속박 속에 있었지요. 다수의 사람들의 불안감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과 분노가 폭발지경이었답니다. 반면에 2019년 하반기 이후에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좋은 상황들을 서로 공감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좋은 4차원 생활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것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다수의 사람들은 공감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제서야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 비종교단체의 사람들은 4차원 생활의 속박의 틀을 조금씩 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단과 한국 사회의 모습은 바꿔져 갔지요. 4차원 생활의 독과점의 폐해는 여전하지만 대한민국의 4차원 생활의 모습은 2019년 하반기 이전의 한국 사회가 아니랍니다. 4차원 생활의 선발주자로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놓고서도 한국 사회는 기회를 잃어버렸지요. 4차원 생활의 좋은 환경으로 바꿔놓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의 바람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한국 사회가 바꿔지고 있었던 원인은 다수의 국민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환경 때문이었지요. 2019년 상반기까지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의 고통과 분노는 한계성을 넘어섰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부조리가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4차원 생활의 부조리는 여전하지만 4차원 생활의 옳은 환경이 무엇인지를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서 2019년 하반기 이전처럼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있지요. 4차원 생활의 치졸한 부자관계는 속박의 틀을 조금씩 버리면서 동생관계로 슬며시 변하였고 4차원 생활의 형편없는 동생관계는 한국민의 전통적인 동생관계로 회복시키자는 다수의 공감이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지요. 2019년 하반기 이전에도 우리는 동생관계로 하였다고 한다면 겉은 형편없는 동생관계였을 것이고 속은 치졸한 부자관계였을 겁니다. 혹자는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의 일탈을 바로잡지는 못하였더라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려놓은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조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회 고발의 글이 아닌 자신들이 알려놓은 것으로 한국 사회는 변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2019년 하반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사회적인 모습으로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은 4차원 생활을 말해왔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4차원 생활을 말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였던 상황이 진실이지요. 대한민국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와 한국민의 건강이랍니다.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을 한국 사회와 한국민에게 말해왔던 방식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답니다. 4차원 생활을 직접적인 구호로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인 두어로 말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지요. 4차원 생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범람하였을 경우에는 두어의 사용을 민감하게 따져봐야 한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자살률은 세계 1위로 올라섰어요.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교육자 권위와 학생 행복에 존재해야만 하는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었답니다. 학교 생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한 것이지요. 오늘날의 세대들이 현재의 위기를 잠시 덮어놓는다면 후세대들의 미래는 힘들어진답니다. 오늘날의 세대들이 잠시 덮어놓는 것으로 편안해진다면 후손들은 가장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은 멀리 있는 환경도 있겠지만 가까운 자녀와 손자녀가 가장 어렵게 되기도 한답니다. 대한민국이 왜 위기의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상담사님,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위기를 공개하지 않고서 잠시 덮어놓은 채 모두가 함께 바로잡아서 자녀와 후손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2019년 하반기 이전의 한국 사회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4차원 생활의 사실을 알려놓고서도 한국 사회가 왜 저출산과 자살률의 세계 1위로 올라서고 학교 생활이 무너져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잠시 덮어놓고서 바로잡겠다는 생각은 또 다시 한국 사회는 반복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2019년 하반기 이후부터 알려진 상황으로 한국 사회의 위기를 잠시 덮어놓고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
이 역시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게 된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 문제는 국민을 바꿔놓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4차원 생활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치권과 사회 집단의 구성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 모든 상황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사회 문제는 공개적인 환경이 아니고서는 바꿔지기가 어렵답니다. 사회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일 뿐, 사회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느냐로 모든 상황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발주자는 어떻게 하였는지 묻고자 할 것입니다. 선발주자는 국부와 위인에 존경받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힘으로 해냈지 않았느냐고 묻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선발주자의 국부와 위인은 정치적인 기반에 올라서고 나서 해놓은 것이 아닌 올라가기 전에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의 일탈을 바로잡거나 새롭게 정립하고 나서 정치와 사회의 중심부로 진출한 것이죠. 정치와 사회의 4차원 생활의 기득권을 조성하면서 자국민과 외국인이 존경할 수 있는 자국사회를 계승시켜 놓은 것이죠. 한국 사회의 환경과는 전혀 다르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인 국민들이 나서서 4차원 생활을 바로잡도록 하고 정치와 사회의 중심부로 진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을 계승시키도록 하여야 한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와 사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와 사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을 알려놓고서 함께 해야만 한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한답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